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9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주제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게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것이 분명해 보였고 법안 내용을 들여다봐도 탁상 공론에 불과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9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임대차법도 지난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2+2, 즉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애초에 계약 기간 보장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2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서 총 9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임차인 입장이라면 9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솔깃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건 개인이 아닌 공공이 할 역할인 겁니다. 임대 아파트를 더 공급하거나 민간 임대 사업자를 장려하는 이런 정책들을 강구해야지 집 가진 사람들을 마치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번 법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는데요. 매매계약 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추후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이미 집을 팔고 나간 매도인도 연대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매계약 시 임차인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현재 실무에서도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집을 팔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연대 채무를 지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차인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임차인의 동의를 빌미로 삼아서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뭔가 다른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 즉 이사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들어오는 잔금일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후순위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고 전세 사기 수법 중 오래된 사기 행태이기도 하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일에 바로 대항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게 이번 법안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당연한 내용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되는 상황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출이 전혀 없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당일에 임차인이 입주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요. 근저당권 등은 최소한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시되지만 임차인의 계약은 오히려 사전에 알 수도 없고요. 이런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개정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다는 취지인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임대차 3법 개정안 당시에도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엔 예전의 과오를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